안녕하세요. 스포츠 원리를 담당하는 조은정입니다. 저희가 대면 수업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수업을 하는 지금 우리 방식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 과정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제작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미숙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수업 중간에 질문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또 대면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 계획을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는데요. 아마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관련 부분입니다. 제 이름은 조은정이고 이메일, 휴대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자를 주셔도 되고 메일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은 이렇게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거지만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때그때 중요한 부분들은 공지를 하게 될 거니까 너무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은 체육 원리의 제 문제라고 영남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이 교재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교재가 있는데요. 체육 원리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교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은 부교재에서 제가 참고하여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굳이 부교재를 뭐 이렇게 구입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때그때 수업할 때 제가 유인물을 배포해서 나눠드리기도 할 거고, 수업 시간에 PPT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보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뭐 구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 개요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강의 계획을 설명을 해 드리는데, 체육 스포츠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스포츠 원리죠. 그런데 저희 체육학이라는 것에 일단 학문적인 경향을 보면은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체육 스포츠 원리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이렇게 방향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스포츠 원리에서는 이 체육 원리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체육학이 하위 영역이 아니면서, 체육 스포츠학은 체육학의 하위 영역이 아니고 그 안에서 다뤄지는 것은 인문, 사회, 자연, 계열 등 이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이런 포괄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 스포츠 원리는 우리 여기에서 다뤄지는 것들, 생리학, 심리학, 역학 등등 이러한 모든 이론들이 동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분야는 스포츠를 전공하는 전공자들은 자기 전공과 접목해서 뭐 생리학이면 스포츠 생리학, 또 심리학이면 스포츠 심리학 등 이렇게 접목을 해서 전공이나 또 고학년이 되면 이 부분들은 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원리는 저자마다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영역 수준과 범위도 이렇게 집필하는 학자마다 다르고 또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또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신대로 집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 원리는 스포츠 전공자에게는 같이 영역이 확대해져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 수업을 스포츠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에게는 스포츠에서 다루어지는 체육 스포츠에서 다루어지는 분야를 설명해주는 개요적인 개론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개요를 보시면 체육 스포츠 원리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게 됩니다. 스포츠의 가치 영역을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우리가 스포츠 원리에서 배우는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스포츠 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어떤 관점이냐면 스포츠 원리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겠습니다. 또 스포츠 원리라는 것은 스포츠는 무엇이며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고 또 사회에서 생활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요. 이런 부분은 체육 스포츠에서 철학적 의미, 가치, 필요성 등등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스포츠 원리라는 것은 개론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론적인 성향이 강하면 스포츠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개론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스포츠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스포츠가 어떠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공부하여지고 있는 것인가를 소개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응용계열을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문, 사회, 자연과 응용 분야에서 다뤄지는 과목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계획을 보시면 강의 중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원리의 학문적 성격 또 역사, 이 부분은 저희가 1, 2교시는 1강, 2강은 동영상을 통해서 할 것이고요. 3강, 4강은 아마 보충 수업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7강, 7주차 때, 또 15주차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예정이고, 이 강의 계획 부분도 아마 변동사항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있지 않겠지만 만약에 강의 계획에 조금씩 변동이 있어도 그때그때 공지를 하여 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제는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체육이 무엇인지, 스포츠가 무엇인지 개념을 좀 파악해 볼게요. 그리고 체육과 비슷한 언어들도 있고 스포츠와 비슷한 용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 스포츠 개념을 파악해서 책을 읽어보신다거나 또 참고 서적을 이렇게 보신다거나 하셔서 서술형으로 써서 A4 용지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4월 3주차까지 제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현대 사회에서의 스포츠의 의미를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어떻게 행해지고 있고 또 이거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건데요. 이거는 PPT로 준비하셔서 개별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PPT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별 발표이기 때문에 제가 일자별 발표는 추후에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단 중간고사가 끝나고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전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주차 이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 주의사항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1강 체육 원리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아마 처음 1강에서 들어갈 거예요. 자, 체육 원리란 저희가 지금 스포츠 원리인데 스포츠를 다루기 전에 스포츠가 무엇인지 스포츠로는 4주차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루기 전에 체육 원리에 대해서 학문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체육 원리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스포츠 사회학, 배울 학이죠. 또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생리학, 행정학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체육 원리는 체육 원리 학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체육 원리가 학문 영역의 명칭인가라는 학자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도 있고 노도 있어요. 학문과는 관계가 없는 분야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학자들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체육 학자의 학기나 라지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체육 원리 수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학문 자체로는 볼 수 없지만 원리라는 것은 학문에 대해서 뒷받침이거나 학문적 영역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 원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육 원리의 개념을 보시면 체육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체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아마 인간이 태어나서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조에 따라서 항상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사조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또 학자마다 보는 관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원리의 학문적 성격은 이렇게 원리라는 게 학문적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 원리, 체육 원리를 하기 전에 원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원리라는 것은 이제 원리의 어원을 보시면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뜻을 보시면 뜻은 근원, 기원, 원천, 근본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리라는 것은 일단 생동적으로 기능하는 이론으로 가변성이 있다. 즉 시대마다 변하지요.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기능 자체도 변하고 그래서 이게 변화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론으로서 변화성이 있다. 딱 이렇게 고유한 명사처럼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우리가 이론과 원리 이렇게 보시면 이론은 무엇이고 원리는 무엇인가 봤을 때 이론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실천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이론하고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 뜻은 우리가 행해지는 이런 확실한 근거를 부여해주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때 당면하는 문제들이 있지요. 이 문제들을 당면했을 때 내가 결정해야 되는 A나 B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 벽을 헤치고 나가야 될 것인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아직 어리시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 사회에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근거가 되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이론을 의미하고 또 현실과 관련해서 일정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때 결정할 수 없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 기준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영역이 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원의 뜻을 보시면 가장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한 행동들,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겠죠. 이런 행동들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목적이 있겠죠. 이것들을 지도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원은 일반적 행동이 어떠한 목적을 향하도록 지도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원리와 원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무엇이고 우리 원론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론하고 원리의 구분은 알게 됐죠. 원리라는 것은 내가 행해지는 거에 지금 근본이 된다라는 거죠. 근원이 되고, 그러면 원리는 개별 명칭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죠.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원론이라는 것은 해당 영역을 성립시키는 논리를 말합니다. 즉, 체육 원리는 좁은 의미에서는 체육의 근거, 근본, 근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체육의 기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체육의 기준이 되는 말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체육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체육 전체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실과 관련해서 일정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론은 어떨까요? 원론이라는 것은 체육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이에 원론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거는 즉 원리와 이론을 끌어내는 연구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리와 원론의 구분이 좀 되죠. 그래서 원리는 아까 전에 금방 얘기했던 현실사에서 생긴 문제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이론들이다. 그럼 원론은 원리와 이론을 이끌어내는 연구 활동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 원리의 이해를 보시면 체육 원리란 무엇인가? 체육과 관계되는 학문들이죠. 생리학이면 생리학에서 스포츠나 체육이 들어가서 체육 생리학, 스포츠 생리학 이렇게 전공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육과 관계되는 제 학문의 이론적인 사실과 이론적인 사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따르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규명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과학적 내용을 뜻하는 것이죠. 체육이라는 학문은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예증하기 위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학술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윌리엄스는 체육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체육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실천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분야가 체육 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이아스 히로는 체육의 실천을 위해서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육적 입장에서 검토가 되고 또 조정이 되고 실천이 되고 이런 것들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지식 및 법칙이 체육 원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는 건 어때요? 이론적인 것과 과학적인 게 같이 들어가서 실천되는 그런 법칙들, 또 그런 지식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체육 원리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육 원리를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이론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체육 원리를 이렇게 기초로 해서 사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학적 방법이 있고요. 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철학적 방법은 통합적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학적 방법은 분석적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유 방법, 과학적 사유 방법으로 분류하면 될 것 같아요. 철학적 사유 방법은 인문학이라고도 하고 과학자들은 인문과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과학적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철학적 방법은 일단 독자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초월하죠. 학문적 특성이 어디에 있냐면 철학에 있어요.
우리 원리의 이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철학서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문적 특성은 철학에 있다. 또 현상 그 자체를 전체로 파악해서 반성하고 직관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게 철학적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거는 체육 원리를 연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 사유 방법은 자연과학, 사회과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간의 현실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현실, 세계, 우리가 지금 관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될 수 있는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또 특수한 대상을 관찰하거나 또 실험하거나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즉 이게 어떻게 해요? 자연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분석하고 실험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주로 이제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천문학적인 것과 물리학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은 관찰에 의해서 의존하는 경우죠. 물리학은 이론이나 가설을 딱 세워놓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관찰하거나 실험하는 게 뒤따릅니다. 그래서 가설이 어쩌어쩌 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해 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문학적인 것은 관찰에 의해서 의존한다. 즉 우리 달에 로켓도 보내고 또 로켓들을 쌓아 올려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태양계 전체를 지나서 지금 뭐 쏘아 올린 게 태양으로 가는 로켓도 있죠. 그래서 태양에 가서 태양의 주위를 돌다가 계속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태양 끝까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천문학자들은 그 사진을 보고 어떤 관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하고 규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리학적인 것은 가설을 세운다, 뭐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것은 물리학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운동생리학을 보시면 운동생리학은 운동생리학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생리학이죠. 그러면 이 생리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인간의 움직임이겠죠. 인간의 움직임을 들어가서 보면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보면 인간은 또 인간 자체의 해부학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해부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안에서 인간은 또 계통별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계통, 순환계통, 뭐 이렇게 계통으로 나눠지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하나 우리가 그 안에서 더 들어가서 보면 소화계통에는 어떻게 해요? 조직 위 같은 게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또 그걸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상피 조직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조직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세포가 있고 세포 또 안에 분자가 있고 또 마지막에 원자가 있고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가서 이렇게 실험하고 관찰하다 보면 물리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물리학이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물리학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따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철학적 분류 방법과 과학적 분류 방법이 있었지요. 그래서 철학적 분류 방법을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아까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했었죠. 현실 세계를 초월해버리고 학문적 특성이 어디에 있냐면 철학에 있어요. 이 원리라는 것은 원리를 구하는 거, 우리가 근거가 되거나 기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구하냐면 철학서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에서 보고 구하는 방법이 많죠. 이거는 현실 세계를 초월하고 학문적 특성이 철학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 또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현상 그 자체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반성과 직관, 또 이런 방법으로 본질을 탐색한다.
철학서는 원리를 구하는 과정의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에서는 예를 들어보면 스포츠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라고 제가 지금 여기 써놨는데요. 주로 이런 부분들은 철학서에서 또 다뤄지지요. 그래서 스포츠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한일전 축구 같은 거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뭐 중장년 시대에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일본에다 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축구 시청률이 어때요? 다른 때보다 한일전 때 가장 뜨겁죠. 이거는 우리의 민족주의적인 거지요. 왜 그러느냐를 또 철학서에서 찾아서 이론으로 또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민족주의는 어때요? 스포츠 이데올로기. 뭐 당연히 일본에는 지면 안 된다.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또 환원적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가 있었다.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 일제시대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거죠. 철학서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기록하고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비평하고 이런 부분들이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철학은 무엇일까? 이거는 체육의 복합적인 의미와 사상을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포츠 철학은 우리가 스포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접근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체육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본질적 사항들 이런 것들을 스포츠 철학이라고 합니다. 주로 뭐 스포츠 철학에서는 뭐 스포츠 종교 왜 종교적으로 역사도 우리가 볼 때는 움직임에 의해서 역사를 관찰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형태에서 어떻게 체육이 발전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본질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체육을 학문으로 접근하는 본질적 사항이다. 체육에 대한 언어적 설명 또 이론적 논증이 수행돼야 되겠지요. 이어서 철학은 체육 원리 내에서 이런 역할들을 담당한다. 그냥 뛴다. 뛰고 끝나는 게 아니죠. 뛰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 뛰는데 우리 마라톤 같은 거 어때요? 뭐 42.5km 이렇게 가다 보면 힘들죠. 5km 뛰기도 힘들죠. 그런데 그것들을 선수 말고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마라톤 대회 많이 나가죠. 이때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그 하루 건강하게 뛰어서 내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 뛰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때요? 뛰면서 힘들면서 느껴지는 그런 카타르시즘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오는 희열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다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스포츠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학자들의 이론적 근거를 주제로 해서 체육의 학문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지요. 힘들지만 나는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즘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토대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연구하는 것들을 스포츠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철학에는 그럼 어떤 과목들이 있는가? 체육의 역사를 다루는 체육사, 또 철학을 다루는 체육철학, 또 사회적인 철학을 다루는 사회철학, 교수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겠지요. 요즘은 또 많이 지금 최근에는 뭐 스포츠 윤리적인 것들 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스포츠 철학 쪽에서는 이러한 학문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학이란 무엇일까? 아까 철학적 분석 방법, 철학적 사유 방법이 있었고 과학적 분석 방법, 과학적 사유 방법이 있었죠.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주관적인 내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현상들을 기술하는 것.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려면 데이터에서 기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하고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애언하죠. 어떠하다. 또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는 것들. 주로 이제 우리가 쉽게 과학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휴대폰 보는 거죠. 통신 쪽, 또 그 다음에 일기예보 등등 이런 것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지구에 인공위성이 지금 한 4,800개 정도가 지금 계속 궤도를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세 개 정도의 궤도를 많이 돌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인공위성이 아마 통신 쪽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 80개 정도 있죠. 그래서 우리별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는데, 특히 이제 뭐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땠어요? 뭐 일기예보를 하면 내일의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일기예보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었죠. 근데 최근 어때요? 최근은 들어가서 보면 시간별로 있죠. 시간대 일기예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이런 인공위성 때문이겠죠. 특히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미세먼지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어때요? 폐로 가죠. 그래서 폐에서 어떻게 폐를 타고 우리 혈관을 타고 내 몸 전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초미세먼지 같은 부분은 우리 몸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암을 발생하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이 오기도 하고 축적돼서 다른 병을 유발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국에 너네 좀 공장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그 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우리에게서 가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온다. 뭐 이런 게 작년에 지금 문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아마 내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공위성이 이제 올라가면 그 부분,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부분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우리별 지금 러시아에서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우리 기술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에서 어떻게 미세먼지가 흘러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상하고 기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알려주면 되는 거죠.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객관적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과학이죠. 스포츠에서도 이런 과학들이 이용되고 있다. 스포츠 과학이라는 것은 먼저요. 스포츠 어떻습니까? 경기력이 향상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축구만 보더라도 요즘 뭐 그렇죠. 공격률 같이 상대방하고 같이 나오죠. 방어율, 골킥 숫자 뭐 이런 것들 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통계를 내서 분석하게 되죠. 그럼 분석하다 보면 어떻게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방안해 내겠죠. 그래서 최고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선수를 선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스포츠는 과학을 통해서 과학적인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과학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양궁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양궁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만 따로 심사훈련 같은 것도 하고, 또 양궁에 쓰여지는 도구들, 그 부분 축구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선수들이 입고 나갈 옷들까지도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이렇게 과학이 접목돼서 우리 선수들에게 입히고 또 쓰여지게 하죠. 또 물론 훈련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유지해주고 관리해주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응용적인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론으로 쓰거나 뭐 연구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행해야 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과학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스포츠 과학이 그러면 스포츠 과학은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과학에는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역학, 운동 생리학, 스포츠 의학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죠. 통계학, 스포츠 마케팅, 또 장애인 체육이라고도 하죠. 특수 체육, 또 측정 평가, 여성 체육 등등등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체육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딱 두 개 있었습니다. 체육과 체육교육과. 그러면 체육은 운동하는 과, 또 교육과는 가르치는 거.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레크레이션 레저 스포츠 학과 사회체육, 스포츠 사회체육학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세분화됐죠. 그래서 스포츠 과학부 이런 식으로 가서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이렇게 따로따로 영역별로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 원리의 구성과 연구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철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철학적인 것은 통합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것은 분석적인 방법이라고 했고요. 철학적인 거는 인문학, 인문과학이라고 했죠. 주로 우리 체육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체육의 이념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체육, 철학이 있겠고 체육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체육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일단 생기기 시작한 게 운동, 신체 체육이죠.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는 체육사 이런 것들 있죠. 특히 체육의 사상 등 일반적 문제를 개념으로 해명하는 체육 개론이 있지요. 이런 인문학적인 것들 그 외에도 이제 등등등등 그리고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다루어지는 체육은 체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적 분석 방법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이죠. 사회체육론,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운동 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관한 것들은 운동 생리학, 또 경제에 미치는 효과, 스포츠 경영학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상적인 방법, 실천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철학적, 과학적 분석 방법이 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교과에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체육은 실천이지 과학, 철학 그 자체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여러 번 지금 중간중간에 얘기했는데 체육은 어때요? 체육 철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객관적 분석도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인간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육은 실천이다. 과학이나 그다음 철학이나 그 자체는 아니다. 반드시 철학과 과학 이게 융합돼서 실천이라는 교육 현상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이란 그러면 체육 이론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체육 이론을 살펴보면 체육은 십자 교차로에 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있죠. 그래서 인간에 관한 모든 학문들이 세로로 들어가 있으면 또 자연과학의 환원적, 화학적 과정들 이런 것들은 환원적인 것이라는 것은 환원적 사고는 공통적인 것만 남기고 특수한 것들은 다 버려버리는 사고죠. 그리고 화학적인 것은 어때요? 자, 특수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 공통적인 것에서 특수한 과제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환원적, 화학적 과정이 교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차되어 있는 가운데 체육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 체육 이론이라는 것은 어때요? 신체, 체력, 신체에 관한 것,
체력에 관한 것, 운동에 관한 것, 스포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체육 이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특히 체육이 지금까지 관습상 체육이라는 명칭은 접두어에 많이 쓰여지고 있죠. 체육, 원론, 체육, 스포츠, 뭐 체육, 학, 체육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게 스포츠죠. 그래서 운동도 많이 쓰여지죠. 운동 생리학, 운동 뭐 이렇게 또 스포츠 뭐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체육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 교차로 안에 이렇게 많이 무수한 이론들이 있고 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경제, 사회, 또 생리적인 것, 또 자연적인 것, 환경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이 십자 교차로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체육 이론은 인간에 관한 모든 학문들을 다 통합한 것들을 체육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육이라는 것은 과학 대상으로서 관찰되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체, 이제 체육 이론 중에서 신체보다는 조금 더 운동을 더 위에 둘 수 있고 운동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를 이렇게 상위 쪽에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이론들을 체육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체육 위에 아까 그 십자 교차에 체육 이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었죠. 지금도 사실은 더 많은 이론들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뭐 운동 생리학에서는 주로 의대에서 나오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생리학, 뭐 운동 마사지 같은 거, 스포츠 마사지 같은 거는 물리학에서 그래서 체육 위에 다른 전문가들이 자신의 문제로 스포츠를 자신의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론들이 생산되고 있고 지금도 또 새로운 것들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달리기 하면 가장 운동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달리기죠. 달리기 하면 어떻습니까? 뭐 몸이 건강해진다? 체력이 좋아진다? 그렇게 알고 있던 것들이 어때요? 신경의학자들에 의해서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금 달림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주 밝은 뇌가 활성화되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리학 할 때 조금 더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포츠를 어떻게 의사들이 또 연구하는 의대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것들은 또 발견을 했죠. 그래서 스포츠를 자신 문제로 많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특수함에 의해서 다른 학문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인간과 뭐 경제, 사회, 또 뭐 종교도 들어갈 수 있겠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학문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체육을 전공한 사람, 전문인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에서 많은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체육이나 스포츠 문제는 꼭 체육 전문인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체육 전문인들은 정체성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체육 원리의 구성과 체육학의 하위 영역을 철학과 과학적 방법으로 나눴어요. 철학적 방법은 인문과학이었죠. 인문학이었죠. 이 과목들을 보시면 체육 철학, 스포츠 사회 철학, 체육사, 체육 교수 이론 등등 있고요. 이
또 밑에 부분은 지금 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 분야는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행정학, 스포츠 사회학 등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자연과학, 과학적인 거는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운동 생리학, 체육 측정 평가, 스포츠 의학, 생체 역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체육학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통념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체육이에요. 뭐 스포츠도 물론 있지만 체육이란 말이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져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원리를 보시면 아까 체육 철학은 어땠어요? 종합적인 학문이었죠. 그래서 종합적인 영역으로서는 체육 철학, 과학적인 영역으로서는 이론들, 체육 이론들, 체육학들. 자, 그런데 체육은 어땠어요? 인간이 행해지는 것이라고 했었죠. 대상이 인간이고 인간이 행동하는 것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실천적 영역은 응용 체육학이라고 다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천적 영역은 지금 여기에서 처음 나왔는데 종합적인 철학이나 과학 그 외에 실천하는 것들을 응용 체육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 원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체육학에서 실천적 영역을 보시면 방법적인 것과 관리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 방법학적인 거에서는 스포츠 의학, 체육 보건학, 자, 코칭론, 트레이닝, 운동 처방 등이 있고요. 관리학에서는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마케팅, 체육 행정학, 체육 시설학, 체육 제도학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포츠 의학이나 뭐 체육 보건학, 코칭론 이런 부분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렇게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씩 다루어질 것이고요. 지금은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방법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듣는 과목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들도 있을 것이고, 자, 특히 뭐 교양으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부교재에서 체육 원리라는 책이 있었죠. 거기 저자는 이필근 씨이고 이필근 교수님이었죠. 여기에서는 체육 원리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이게 지금 체육 원리라는 것이 학자마다 조금씩, 집필하는 학자마다 조금씩 그 영역이 다르고 또 분야가 다르다고 했었죠. 그거는 자기 소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죠. 그래서 체육 원리는 여기에서는 인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인문과 사회과학적이라고 했어요. 인문사회를 합했죠.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적, 또 자연과학적 따로 분류했죠. 그리고 응용 분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응용 분야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는 체육 철학사회, 체육사,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체육 교육학 등으로 구분을 지었고, 자연과학적인 거에서는 해부학, 운동생리학, 운동발달, 생체 역학, 응용 분야에서는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마케팅, 트레이닝, 운동 처방, 코칭론, 스포츠 의학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론적인 거에서 구분이 좀 되고, 또 특징이 조금씩 이런 거구나 지금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 체육학 개론이라고 우리 체육하는 전공하는 친구들이 주로 뭐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론 공부할 때 많이 하지요. 체육학 개론에서는 인문사회과학이라고 구분을 지었고, 자연과학이라고 또 구분을 지었어요. 응용 분야라고도 하고, 특히 인문사회에서는 체육원리, 체육사,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경영학이 있고요. 자연과학적인 거에서는 해부학이나 운동생리학이나 운동역학이 있죠. 또 스포츠 심리학에는 주로 옛날에 운동 발달이나 운동 제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포츠 심리 상담학이라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 심리 상담학, 그러니까
모학문에서 또 응용으로 나오고 또 거기에서 또 더 나오고 이렇게 분야가 세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 분야로는 측정평가 이론과 트레이닝론, 또 스포츠 의학, 스포츠 코칭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체육학 연구 분야는 기초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분야에는 인문, 사회 분야로 나눠질 수 있고 자연, 과학 분야로 나눠질 수 있죠. 인문 사회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철학, 원리, 그다음에 경영학, 심리, 스포츠 심리학, 마케팅 관련, 스포츠 관련법, 뭐 스포츠 윤리 그런 거 뭐 스포츠 사회학 이런 것들이 있고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운동 생리학, 해부학, 생체역학 운동 생화학, 스포츠 영양학, 운동 발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양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근육을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많이 실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분야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에서도 기초 분야와 응용 또 나눠지죠. 그래서 스포츠 의학, 트레이닝론, 스포츠 기술학, 스포츠 환경론, 대상 분류 스포츠학에서는 레크레이션 활동론, 또 스포츠 활동, 여기 스포츠 환경, 시설, 연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응용 분야에서는 종목별, 대상별, 또 특수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뭐 마사지, 요가, 무용, 야외활동, 스포츠론, 체조론 등이 있고요. 대상별 뭐 발육기 스포츠, 성인기 스포츠, 장노년기 뭐 스포츠론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는 유아체육, 어린이 체육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지금 관심이 갖는 분야는 노인체육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서서히 노인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연장도 많이 됐을 뿐더러 또 이렇게 오래 살고 생명이 연장되었으면 거기에서 어때요?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아파서 계속 누워서 오래 사는 거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노인 체육에 대해서 실버, 노인, 뭐 시니어 이렇게 또 구분도 많이 짓고 있는데 이렇게 노인 체육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어 있고 또 실천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운동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특수 스포츠 하기에는 직장 체육, 사회 체육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장애인 체육, 지도자 양성론 해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체육학회를 볼게요. 자, 연구하는 학회죠. 한국체육학회 저기 송파에 있죠. 거기, 한국체육학회를 보시면 한국체육사학회, 철학회, 사회학회, 뭐 심리학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가 레크리에이션, 한국무용학회, 운동생리학회, 역학, 영양학회, 체육 측정평가학회, 한국발육발달학회 등 한국체육학회에 들어가 있는 학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협력학회를 보실게요. 한국유산소운동학회, 한국스포츠리서치, 체육교육학회, 댄스스포츠 의학학회, 대한스포츠의학학회, 여성체육학회 등등 유아체육학회. 한국유아체육학회는 지금 발간한 게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대한무도학회, 또 운동사학회 등등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수업한 거는 보시면 체육 원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배웠고 또 이렇게 체육 원리를 보고 그다음에 이게 체육 원리를 분류하는 거, 철학적 분류, 그다음에 과학적 분류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또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뭐 이렇게 쭉 인문과학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체육 원리의 개념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체육의 주체는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그래서 체육의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학문들이 다 그 안에서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의 일반적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활동과 인간의 신체적 활동이겠죠. 그에 수반되는 인간의 의지, 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 원리의 개념, 학문적 영역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어색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2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